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에 기틀이 없었고 때문에 일본 기업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1990년대부터 시작해 한국 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이제는 일본인들이 감히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세계적 지위가 동등해진 것도 모자라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 나가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한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시작된 반도체 및 백색 가전의 호황기가 여전히 꺼지지 않는 가운데 또 다른 신사업을 필두로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 배터리는 어느덧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세계적인 반도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주가가 곤두박질친 아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자신들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흐름을 읽지 못하고 한국과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이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격차를 증명해주고 있죠. 이와 관련해 최근 프랑스 배터리 업체 최고 운영 책임자는 한국의 배터리 관련 기업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원한다고 말하며 일본이 아닌 한국의 배터리 업계에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지난 17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간저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셀의 미래라는 주제의 한불 협력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프랑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손을 잡고 유럽의 기술 주권과 공급망 주권을 지키며 배터리 산업 자리를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더불어 한국과 배터리 기술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지키며 한국의 유럽 진출을 함께 돕겠다는 뜻을 내포하는 연설이기도 했죠. 이처럼 한국과의 배터리 산업 협력을 원하는 프랑스 기업은 ACC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토탈 에너지의 자회사인 사프트와 14개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한 다국적 자동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의 합작사이면서 최근에는 세계적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 벤츠가 3대 주주로 합류한 프랑스의 신생 배터리 셀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ACC는 프랑스와 독일 양국 정부는 물론이고 유럽연합과 각종 지자체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설립 2년차에 접어든 신생 기업이기는 하지만 벌써 300인 이상의 고용인력과 대형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유럽 내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럽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프랑스 기업이 한국에게 대대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은 아시아 기업의 주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CC의 경우 최고의 기술력으로 매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량의 배터리 역시 빠르게 생산해야 하는데 현재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재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결과물을 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재가 필요하고 배터리 관련 가장 뛰어난 인재가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물론 현재 유럽 역시 자체적으로 대규모 배터리 산업 혁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하게 된다면 이것이 시너지로 작용해 두 나라 모두에게 성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ACC 역시 그러한 생각에 한국과 협력 파트너 체결을 원했던 것이죠.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름 배터리 산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랑스가 일본이 아닌 한국을 택한 것에 대해 적지 않아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ACC 최고 운영 책임자는 배터리 강자들은 아시아에 있고 일본과의 협력도 고심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한국이 좀 더 희망적인 국가다. 한국은 프랑스 산업 생태계와 비슷하기도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이 기술과 경험, 역량을 결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직접적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택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은 지금껏 내연기관 시장에서 꾸준한 강자였고 자동차 시장 역시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급격하게 수소 전기차로 산업구조를 변경할 시 일본 내 수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컸고 그로 인해 일본인들은 토요타, 혼다 등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들의 변화를 늘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전기차 시장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전기차로 급격하게 뒤집히면서 일본도 늦었지만 부랴부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기업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일본은 무려 30개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손을 잡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초 3월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해 무려 30개의 배터리 및 부품 회사가 뭉쳐 전지 공급망 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한국을 잡기 위한 일본의 올인 정책이었죠. 하지만 30개의 회사가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에는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역시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 중국보다 앞서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배터리를 주요 사업으로 삼지 않으며 관심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 찰나에 한국은 모든 인재들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투입하면서 결국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현재 한국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3사가 전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일본 기업인 파나소닉과 AESC가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력과 점유율 모든 면에서 일본은 이제 한국의 뒤를 잇는 신세로 전락하고야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막막한 상황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진 한 장이 공개되자 일본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소재 GMC 공장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견학하고 직접 자동차 시운전을 했는데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운전한 전기차는 허머 전기차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허머는 과거 연비가 좋지 않아 단종이 됐지만 전기차로 재발매가 되어 연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현재 큰 인기를 몰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허머를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 제품이 바로 한국산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LG화학이 만든 배터리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해당 차량을 시운전한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에 엄지척을 하며 기자들을 향해 활짝 웃는 사진이 당시 자리에 모인 기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과 합작한 허머에 대한 큰 기대감과 더불어 운전에 상당히 만족함을 표현했다고 연일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확연히 비교되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세계적인 인기는 허머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 고급 브랜드로 분류되는 제네시스의 경우 전기차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성과를 내놓고 있다 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아이오닉5, 기아 EV6와 함께 최근 GV60까지 선보이며 확실히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1989년 도요타에서 론칭한 고급 브랜드 렉서스와 한국의 제네시스를 비교하며 앞으로 제네시스가 얼마나 글로벌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둘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주류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제네시스의 경우 앞선 타이거 우즈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외국인들로부터 강해졌고, 그런 인식에 전기차 강자라는 타이틀까지 더해지고 있으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일본 자동차를 구매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지난해를 기준으로 판매량이 10만 대에 불과해 렉서스의 70만 대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올해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7월에서 9월을 기준으로 15만 9,558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67%가 증가했고, 글로벌 판매량에서 5위를 차지하며 급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보다 앞선 기업은 테슬라, 상하이 기차, 폭스바겐, BYD까지 미국, 유럽, 중국의 기업들이며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일본에도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일본의 전기차 지연은 정말 치명적이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도 사라졌다라고 스스로 일본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일본이 어떤 변화를 꾀하는지에 따라 일본이 다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게 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프랑스의 적극적인 한국 기업 러브콜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